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12월이 됐습니다. 2020년 12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2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 이강인 같은 선수들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2022년 여름 발렌시아와 계약이 만료되는 우리 이강인 선수의 이제 거치가 이달 중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안 그래도 어제 오늘 스페인 현지에서 기사가 제법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난 주말 경기에 이제 못 나왔잖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그래서 지금 재계약 거부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출전기의 박탈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기가 사실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강인이 구단에 이적을 요청했다, 이런 기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관련해서 좀 믿을만한 소식통이죠. 스페인 스페르 데포르테, 여기 기사인데요. 이강인이 지난 주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결장한 걸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재밌는 게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잔이 이미 가득 찬 지가 오래됐다. 넘칠 만큼 넘친 상황에서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뭐 어제 오는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2019년 여름에 이적 요청을 했었다, 이런 기사를 다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묵은 문제로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강인이 여름 이적 시장이 닫힌 뒤에 이미 재계약 거부를 이제 결심을 한 상태였고, 수뇌부에서도 이미 발렌시아가 다 그걸 사실 알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렌시아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팔지 않으면 공짜로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걸 팀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일찌감치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공짜로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좀 이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발렌시아가 여전히 이강인 선수를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사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재미있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지난 여름에도 페란 토레스를 팔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발렌시아는 결국 팔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굉장히 좀 시니컬한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이강인이 원하는 게 돈이 아니라 꾸준히 경기에 나서는 거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를 좀 확실히 했다는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지금 그 이강인을 배제할 정도의 전력인 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합니다. 좀 어쩌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 정말 주전 선수를 죄다 팔아놓고 뭐 이강인 같은 선수 나올 때마다 공격 포인트 꼬박꼬박 챙겨주고, 그래도 팀에서 좀 재계약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꾸준히 장기적으로 이 선수에게 기회를 주면서 좀 키우겠다는 건데, 지금 또 그라시아 감독은 계속 기회를 안 주니까 이게 뭔가 프런트하고 감독이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이강인 엿먹이려고 이러는 건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출전을 시킨다고 해도 이미 물 건너간 게 좀 거의 확실시되는 재계약을 다시 논의를 해볼까 말까인데,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참 지금 발렌시아 답답해요. 자, 여기 이제 비슷한 기사가 다른 매체 데포르테 발렌시아노라는 매체에도 나왔습니다. 이제 이강인이 발렌시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여기 썼어요. 그러면서 발렌시아 이제 아문이 들이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도 좀 좋은 게 아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매체는 이강인의 개인 기량에 대해서 뭐 팀 내 최고일지는 모르지만 감독이 많은 기회를 줬는데 뭐 그렇게 많은 걸 보이지 못했다, 이런 뉘앙스로 썼습니다. 아틀레티코전에서 뭐 선발로 기용하지 않은 것이 뭐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썼는데,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강인 선수가 재계약을 안 하는 거, 이건 좀 기정사실화 된 걸로 현지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이강인 선수가 팀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는 지금 누구도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거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선수가 떠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봅니다. 물론 적절한 제안을 하는 팀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팀 내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발렌시아가 겨울에 이강인 선수를 내보낼 가능성도 있다. 지금 발렌시아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외신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최소 3천만 유로 정도를 메꿔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팀 성적도 엉망이고 다음 시즌 유럽 대회 진출도 지금 난망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목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선수 매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스폰서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 지금 뭐 여기다 이 지금 망해가는 팀에 돈을 더 태울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매각한다고 봤을 때 유력한 선수들이 많지 않잖아요. 또 이강인 선수는 또 본인이 팀을 나가고 싶어하고, 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못 팔면은 돈 받고 팔 기회가 영영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은 겨울에 이강인 선수가 새로운 팀을 찾을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발렌시아에서 꾸준히 이강인 선수가 정말 여기 성골로서 꾸준히 기회 얻으면서 자리 잡고 계속 오래 있길 바랬는데,
팀이 지금 워낙 지금 개판으로 들어가니까요. 자, 많이들 아시다시피 축구는 FA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로컬 룰이 적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다른 스포츠들은 폐쇄된 리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수들의 권한도 많이 좀 제약이 있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워낙 글로벌한 스포츠다 보니까 리그 간 그리고 팀 간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소속팀과의 계약이 끝난 선수들이 팀을 옮길 때 원소속팀이 뭐 돈이 됐던 뭐 이적을 뭐 허용 여부가 됐던 뭐 추가로 뭔가 힘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선수가 계약이 만료된다? 그러면 돈 한 푼 못 받고 내보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은퇴가 임박한 선수라면 뭐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한창 활약이 좋은 주전급 선수거나 아니면 뭐 미래가 창창한 젊은 선수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 만료가 임박한 선수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계약이 6개월 남은 선수들은 합법적으로 자기가 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21년 6월,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라면 이번 달이 지나면 뭐 자유롭게 자기가 갈 팀을 정하고 또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 젊거나 맹활약을 펼치는 선수라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그 계약 만료 1년 전 겨울, 그러니까 1년 반 전에는 재계약을 보통 그 협상을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겨울이나 아니면 봄 넘어가는 그 기간에. 왜냐하면 토트넘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토트넘에서 2022년 여름, 그러니까 1년 반 뒤죠. 2022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주요 선수 중에는 요리스 골키퍼, 오리에 그리고 라멜라 이 세 선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리스는 이제 한국 나이로 곧 36살이 되는 노장이니까 일단 좀 제외를 하고 오리에나 라멜라 이 두 선수가 만약에 이번 12월 달에 재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토트넘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적시키는 옵션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여름 이적 시장이 되면 만약에 오리에를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재계약을 안 한 채로 다음 여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 만료 1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핫한 선수가 아니면 이 선수를 제값받고 이적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데려가려는 구단들 입장에서도 아니 1년만 기다리면 공짜로 풀리는 선수인데 굳이 지금 비싼 돈 내고 데려가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오리에가 그래서 지금 다시 뭐랄까 이제 부활한 것도 있습니다. 도어티가 오면서 오리에가 정말 지금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토트넘도 그래서 원래는 지난 여름에 내보내려고 했잖아요. 지금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재계약을 제안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적을 시킬 것인지.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도 이제 2022년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발렌시아와 이강인에게는 굉장히 아주 결정적인 시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이제 그 에릭센을 레비오 회장이 인터밀란으로 이적을 시켰잖아요. 무려 돈을 받고 6개월 남은 선수를 여러분 이적료를 2,700만 유로나 주고 받고 이제 팔았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장사건입니다. 레비 회장도. 그러니까 물론 에릭센이 그만큼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래이긴 했습니다만 원하는 팀도 많았고 하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뭐 돈 받고 이적시키는 케이스는 거의 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1년 반 남은 상황에서 재계약이냐 아니면은 이적이냐 뭐 겨울 이적 시장이 아니면 늦어도 여름 이적 시장이 되어서라도 내보낼 것이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근데 지금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는 절대 이강인을 보내지 않겠다. 이강인은 재계약을 안 하겠다. 좀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어떻게든 어떤 쪽이든 간에 좀 입장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2020년 12월은 굉장히 이강인 선수의 앞으로의 진로에 아주 중요한 그런 한 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현지에서도 아마 보도가 당분간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도 좀 의미 있는 얘기가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언제나처럼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리TV 서영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